자,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지난 밤 사이에 그리고 어제 밤부터 일단 심야에 그 비상 계엄령이 좀 긴급으로 발동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의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는 걸 보면 일단 계엄은 해제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한때 1,444원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거의 8,800만 원까지 한때 잠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한국 기업들도 크게 출렁거려서 쿠팡도 한때 9%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한 9%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권순우 취재팀장이 나오셔서 이 관련된 뉴스를 잠시 후에 전해 주실 거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는 저희가 미국 증시의 상황, 그다음에 한국 증시가 오늘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까지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유례가 거의 없었던 그런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평론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종훈 정치평론가까지 좀 모시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오늘 아침 라이브와 함께 오늘의 아침을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손흔들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저 의자 좀 빼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미국 증시보다도 그러니까 오늘 네.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일단은 고민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계엄 해제가 됐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무게 잡고 그런 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본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차트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약간은 조롱하는 그런 텔레그램 관련한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차 한 대값 뽑았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고. 그럼 저희가 동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밑에 꼬리까지 합치면 거의 8,800만 원도 잠깐 갔다 왔던. 거네요. 그쵸. 그쵸. 일단 네.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어제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제를 했는데요. 밤 10시 25분에 그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후인 4시 27분에 그 생중계 담화를 통해서 네. 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을 왜 했는가라고 봤을 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국익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 밤에 저도 이 뉴스를 갑자기 저녁에 식사하다가 네네. 봐서 제일 먼저 연락을 했던 곳이 군 관계된 쪽이었습니다. 예. 혹시 북한 쪽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네.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계엄이 됐나?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안에 감액이 되고 네. 어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되고 네. 이게 계엄을 할 만한 이슈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인데 이거를 계엄을 해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되는 이슈인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국회 쪽으로 좀 갔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출근하는 길에 좀 갔었는데 네. 일단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SNS
사진 이미지나 이걸 바로 갖고 오진 않는데 네. 오늘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국회 앞에 어제 상황인데 아, 국회의 정족수 절반이 가서 의결을 해야 그렇죠. 이 탄핵이 아니라 계엄을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뭐 군경이 국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 의원이 못 들어가면 예.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하니 계엄을 해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막아버린 거고 이걸 막은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담을 다 넘어서 국회로 진입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좌진들이 가서 다 앞에를 틀어 막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군경이 국회를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을 막는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의결을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즉시 국회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소집을 했고 그 상황에서 1분 만에 의결이 됐습니다. 네네. 190석이 1분 만에 의결이 됐는데 거의 그 생중계를 보니까 안건도 안 올려요. 안건 다 보셨죠? 네.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하겠습니다. 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명 참석해서 190명이 바로 그 의결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그 325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313까지 떨어졌다가 한 325 이상으로 좀 올랐고요. 환율은 한 1425원까지 1425원으로 마감을 했다가 네. 1440원까지 튀어 올랐다가 네. 그 야간 선물에서 야간 환율 시장에서 그리고 좀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좀 차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장중 고점을 보니까 예. 1444원까지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적 가격이지라고 해서 이제 역사를 거슬러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니까 예.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원화 약세가 많이 진행됐던 거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약세를 좀 기록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황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샥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의 선택, 한국의 대통령의 선택에 의한 그렇긴 하죠. 그래서 발생을 했던 네. 일이고 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식들이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ADR이라고 부르는데 어제 일단 MSCI 한국 지수는 7% 넘게 급락하다가 한 1.59% 하락하는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네. 그 런던에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의 ADR도 거의 7% 넘게 하락했다가 한 3.5% 정도까지 하락폭을 줄였고 네. 포스코홀딩스 ADR도 한 4%, 뭐 우리금융, KB금융 이런 데도 1% 남짓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양새는 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여기서 그 한국거래소가 오늘 증시를 열 것인지는 네.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건데 네. 그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발표를 했던 얘기는 7시 30분쯤 예.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 제가 속보는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예.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여기도 한 11시 한 40분쯤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그 긴급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보기에도 워낙 큰 그렇죠.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은 이게 시장은 일이 발생했느냐보다 불안함이 더 그죠. 중요합니다. 네. 불안해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경색이 자금이 생기죠.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당장 내일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당장 오늘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빌려가지고 어딘가에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혹시라도 오늘 나 불안해서 안 할래요. 계약 다음에 좀 생각해 보시죠. 네. 하루만 좀 판단해 보시죠. 그러는 순간 그 사람들은 오늘 결제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제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은 좀 감정적일 수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뭐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해 달라, 뭐 긴급하게 불안 요인에 대해서 시장 안정 조치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하는 네. 게 금융감독원인데 이복현 원장은 또다시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네네. 이유로 이 경제 감독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네.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초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경제 금융 당국에서도 일단 무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신들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단은 NYT 뉴욕타임즈에서는 네. 이것도 되게 아픈 얘기입니다. 한국의 계엄령이 바이든과 미국의 핵심 동맹을 시험했다. 시험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입니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동맹 삼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면. 불안하면이 아니라 하면 안 될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파트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로 윤석열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윤석열 행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맹으로 이 정부를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보루로 한국을 의지해왔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주의 대 독재를 외교정책 기본틀로 삼아온 바이든은 위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네. 이게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이거는 국내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네. 국내적인 이슈에서는 지금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이게 해지가 되고 이제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단순히 대통령 사과하고 끝낼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한 거는 국내적인 이슈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타임즈의 관점은 그 한국의 행정부를 동맹국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뉴욕타임즈가 하는 얘기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북한을 적대시하는 명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 명분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을 하면서 네. 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그 상대편으로서 보루로서 인식을 해왔다라는 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랬죠.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전쟁 상황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행정부를 네. 미국의 민주주의 파트너십을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뉴욕타임즈는 하고 있는 거고요. AP통신도 보도를 한 얘기가 네.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 그러니까 서프라이징 무브라는 표현을 하면서 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연상시킨다. 이거 AP통신의 발언인 거죠? AP통신의 보도입니다. 보도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보다 외신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설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어젯밤에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감정이셨을 겁니다. 계엄 선포가 되면서 설마 무슨 방법이 있겠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후퇴하진 않겠지라는 인식들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라고 보면서 이렇게 막 국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건데 외신 입장에서는 네. 전 세계를 바라보는 외신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나라들을 많이 봤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설마 한국이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외신에서는 한국도 이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 보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우리는 1980년대를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그렇죠. 네. 외신 입장에서는 뭐 시간의 개념이나 공간의 개념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네. 얘네가 1980년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AP통신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계엄령 선포에 비판했다라는 네. 얘기까지 좀 전했습니다. 국내 정치권 의 반응은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죠. 네. 예.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놀라운 움직임은 해방 후 역사 초기에 독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는 큰 충격파를 던졌다. 이것도 관점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군인들이 와서 민간인을 짓밟는 네. 우리나라의 헌정과 국회를 짓밟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외신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굉장히 많이 봐왔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1980년대 혹은 해방 이후에 그런 군인들이 헌정을 짓밟는 일들을 많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이제 과거 역사와 현재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거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또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정도 안정될 수 있고 국민들의 마음도 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의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믿음직스러웠던 동맹 파트너였다가 이 나라조차 약간 그 과거에 우리가 봤던 다른 국가들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죠. 그 CNN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주호 기자가 얘기했던 거를 약간 나눠서 보면 네네. 하나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예.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맹의 파트너로서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동맹의 파트너로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지지를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는 게 이제 한 파트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외신들이 전했던 얘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계엄 선포를 빨리 회복했어. 네. 라고 해서 안심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외신들이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나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아까 전에 첫 번째 파트에서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의 행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건 CNN 보도가 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정치적 미지의 바다로 빠졌다라는 제목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단적인 결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CNN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존 닐슨 그 케임브리지대 그 뭐 일본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것도 참 되게 영어식 표현이긴 한데 네. 솔직히 괴상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1980년대 이후에 군사적인 계엄령이 선포됐어라고 보실 거고 네. 한국 사정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이게 괴상하다. 명백히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네. 라는 겁니다. 뭐 군사적이거나 뭐 안보적이거나 이런 게 거, 아니라 네. 그냥 예산안 통과가 안 됐, 예산안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신들의 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HK에서 보도한 것도 이것도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한 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네. 아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잖아요. 아, 그렇긴 네, 그렇죠. 아, 근데 그 시점을 외신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 외신에서도 이렇게 그냥 보도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북한은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북한에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 국가안보 전문가 외신들이 인터뷰하는 매트 슈미트라는 분이 했던 얘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러한 불안정으로 인해 그의 가장 큰 적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아,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어떤 혼란적인 상황들이 뭐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보통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준 전시 상황처럼 이제 흘러가게 됐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건데 선포함으로써 이 안보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안보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국인 한국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네. 미국 국무부 쪽에 이제 BBC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미국 국무부의 입장입니다. 네, 네. 진짜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도 네. 이게 그 당시 안기 부장이 총을 쏜 거잖아요. 네. 그때도 미국이랑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심지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도 네. 그 미국이랑은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도 계엄령 선언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가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3만 명 가까운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네. 이 광범위한 방위 협정을 통해서 뭐 북한의 핵무장 세력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뭔가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데미지가 큰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국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과격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조롱적인 미국의 반응, 커뮤니티 반응을 좀 보면은 네. 이거 레딧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꽤 관심이 많네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딧에서 이거 한국말로 제가 구글 번역 돌린 거 같고 네. 어감이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한국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6% 하락을 했다. 뉴스가 무섭게 들리지만 네. 그저 대통령이 야당이 이긴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계엄령을 선포할 뿐인 것이고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한 부패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북한의 지지자로 몰고 가려고 한 것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나라 분이 쓴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미국 네네.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를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가 결국은 그러니까 뭐 종합을 해드리면 지금 이거는 엉뚱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네네. 하락하면 주식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벌었다. 네네. 요게 지금 미국 주식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 EWY가 아이시어스 그 사우스 코리아 ETF.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약간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난 돈 벌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지금 미국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 반응까지 좀 네, 정치권 전해드리면은 반응까지 한번 보죠. 네. 일단은 그 업데이트되는 상황들이 너무 실시간으로 있어서 그런데 이건 어제 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네. 방송을 했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네. 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약간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좀 국회로 나와달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이게 왜 국회로 나와달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계엄이잖아요. 네. 그럼 물리적인 그 경찰과 군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막힐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가고 그냥 체포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얘기가 이 상황이 나오자마자 일단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집으로 체포를 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게 해야 된다. 최소한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로 바로 소집을 해서 1분 만에 저기를 했었고 보좌진들은 이제 정문에서 군경의 입장을 막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네. 그 심야 대담 이후에 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 이제 기자들이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좀 중진들 다선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봤을 때 다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는 원래 기사에 잘 안 쓰는데 네. 뭐 저녁 먹는 상황이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내가 술 한잔 먹고 있어갖고 네. 잘 모르겠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급박하고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SNS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군경에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의 동조가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네. 반헌법적 개헌이라는 걸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한 그렇죠.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경에 대해서도 그 지시에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마라. 네. 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까지가 여야의 상황이고요. 이제 군 쪽에서도 계엄사령부에 있었던 저기 얘기들은 계엄사령부 정도는 얘기를 했으니까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렇죠. 발동을 네. 했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청사를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청사의 내부에 있던 민간인들 나가라는 지시가 좀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도 군사 경찰들이 또 와서 계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계엄 조치를.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따를 수 없다.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인 것은 맞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할 수 없다. 이거는 그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 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실까지는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선에서 네네. 마무리가 됐다가 이제 계엄 선포가 이제 그 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조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봤던 뉴스와 그 취재했던 얘기, 그러니까 통화했던 사람들의 얘기여가지고 네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피디님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한국거래소 개장 여부에 대해서 개장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거죠? 네.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 오전 9시에 정상 개장을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1분 전 기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5분 전 기준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네. 와, 이게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 다음에 나오는 박병창 이사님도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 경험이 많다고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시진 않았겠지만 그 시절에는 사실 증시에 계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뭐 일단, 시장 관계자가 느끼는 지금은 정보보다는 그 박병창 이사님의 감각과 인사이트를 네네.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이제 박병창 이사를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